임성균 선수 그리고 박준영 선수와 함께하는 시즌 세 번째 대회 TS 샴푸 프라닥 PBA 챔피언십 128강 경기 1세트는 박준영 선수가 12대 15로 승리를 거두고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2세트 초구 공략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계속 끌려가던 박준영 선수 1세트 후반 말미에 아주 대역전을 시켰네요. 네. 단편적인 정보만 봐서는 드림 투어에서 올라온 선수니까 뭐 적응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박준영 선수 첫 시즌에 상금 랭킹 30위권 정도 상당히 좋은 성적 거뒀던 선수입니다. 자, 조금 짧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도 들어갑니다.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네. 이제 PBA 투어가 첫 시즌 2019년에 생겨서 2020년에 첫 시즌을 끝냈는데 그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월드 챔피언십을 했을 거고 네, 그랬으면 그렇죠. 박준영 선수도 아마 거의 출전을 했을 거거든요. 굉장히 아쉽죠. 그렇죠. 많은 선수들이 정말 가장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우승 그리고 월드 챔피언십 출전해서 그 큰 상금을 거머쥐는 건데 요건 네. 좀 아쉽네요. 옆돌리기. 일 1세트는 두 선수가 다 좀 하이런이 좀 안 나오는 그런 조금은 루즈한 경기가 펼쳐졌고요. 네. 자, 옆돌리기 기본적인 공 배치인데요. 빨간 공 움직임, 노란 공 움직임 한번 보시죠. 득점과 포지션을 모두 노려서 네. 의도한 대로 비슷하게 갖다 놨습니다만 네. 아래쪽 장쿠션에 좀 너무 가깝게 붙은 게 조금. 자, 이제 저런 방식의 포지션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너무 세게 쳤을 경우에 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쪽 코너 아래쪽으로 배치가 되도록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목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맞더라도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지는 거죠. 자, 비껴치기가 이거는 좀 여기서도 없죠. 네. 짧았습니다. 확실하게 밀질 못했어요. 확실하게 밀면 또 너무 밀릴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들죠. 지금 비껴치기에서 너무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짧게 보려면 파이브 쿠션 확실하게 봤어야 되는데 네. 자, 지금은 좀 애매하게 코너 쪽을 향해서 들어갔어요. 자, 리버스를 이용해서 시도를 하는데요. 지금도 이 완에서 투루 갈 때 이 곡선이 아주 아름답게 그려졌어야 득점과 연결이 되는 공인데요. 오히려 좀 끌리는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 나왔네요. 당점을 조금 더 올렸어야죠. 네. 저 정도 두께에서는 큰 상관이 없는데 당점을 좀 충분히 올리고 밀어서 놨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앞쪽으로 전진이 돼야 되는데 네. 전진이 안 됐습니다. 방금 공 같은 경우가 이제 스트로크가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인 그렇죠. 거죠. 자, 키스 피하지 못하네요. 이 네.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요. 선수들이 많이 속아요. 예. 쳐놓고 아차합니다. 네. 치기 전에 저걸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런 수준이 되면 이제 한 단계 조금 올라간 건데 네. 많은 선수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위험하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지 못했습니다. 자, 두껍게 쳐서 키스 네. 빼냈고 내공 짧게 확실하게 밀어놨죠? 많이 내려오네요. 길어네요. 예. 자, 좀 두껍게 쳐서 저렇게 확실하게 키스까지는 아주 잘 뺐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회전이 너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얇게 쳐서 키스를 빼는 방법보다도 조금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대회전 너무 좀 길게 진행이 됐죠. 혹시나 키스가 났다면 쿠션 한 번 더 맞고도 노려볼 수가 있었겠지만 자,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고 임성균 선수 1세트 후반에 약간의 하향세 그 기운이 2세트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트 4이닝 장에서 장으로 바로 꽂히면서 공은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게 됐습니다. 좀 길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단 당점을 주고 최대한 얇은 두께로 친다고는 했습니다만 첫 공 부딪힐 때 이 타격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짧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박준영 선수가 1세트에는 부드럽게 치는 공들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비껴치기. 상당히 많이 연습했을 그런 공이죠. 그런데 넘어갑니다. 자, 두 선수 다 지금 득점포가 안 터지고 있어요. 네. 자, 빨간 공의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넉넉하게 돌아 나가면 빠질 수 있다는 걸 좀 읽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저런 공은 타석에서만 볼 게 아니고 이목적고 있는 위치까지 한번 걸어갔다 와서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는 지점의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측정을 한 다음에 엎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네. 이번 공은 멋집니다. 3로 바로 꽂아 넣으면서 성공. 비껴치기. 저런 공을 3로 본 거냐 아니면 5로 봤는데 재수가 좋아서 맞은 거냐. 우리 참 클럽에서는 많은 논쟁이죠. 클럽에 가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안면 몰수하고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선수들도 비슷해요. 네. 친 사람만이 압니다. 지금 공도 1세트 후반에 나왔던 것과 좀 비슷한 상황 그렇습니다. 같아요. 아주 네. 가벼운 터치로 얇은 두께를 노렸습니다만 두께가 지금은 힘이 약해서 안 맞은 게 아니고 두꺼웠기 때문에 안 맞은 거예요. 네. 참 효율적인 스트로크를 잘 구사하는 것 같은 박준영 선수인데. 네, 저런 예. 공들이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아주 이쁘게 굴러다니고 탁 뭐 알맞는 두께에 알맞는 힘 조절까지 들어가는데 예.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저런 문제들이 나와요. 네. 공이 좀 짧게 형성되면서 빨간 공부터 치지 못했고 노란 공을 멀리 보내면서 세이프티가 된 것 같지만 또 2점짜리를 맞을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됐습니다. 이게 안 들어갔죠. 대회전 뱅크샷. 하얀 공부터 맞아야죠. 자, 하얀 공부터 아, 짧게 맞는데 저쪽은 이래도 아니지만 가능성 그래도 갈수 있어요. 뒤쪽 공간 있네요. 두 선수 다 계속해서 이거 한번 쳐보세요 하고 상대 선수에게 뱅크샷 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할만한데요. 그렇습니다. 보통 저 정도 속도에서 짧게 들어가면 갈 법도 한데. 자, 임성균 선수는 다음 공을 자, 더블 쿠션 네. 형태로 뱅크샷을 만들었어요. 네. 장장단. 연습이 좀 많이 돼 있다라는 반증인데, 네. 자, 지금 이제 5앤드 하프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공이 훨씬 더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2, 3에서 돌지만 않으면, 네, 확실하게 맞을 수 있는 방법. 다음 공도 나쁘지 않은 배치로 예상이 됐었는데, 약간은 배치가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더블 아래쪽으로, 오, 지금은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갔어요. 네. 전세일 심판이 자. 득점 인정을 했고요. 약간 모자랄 뻔했습니다만 예. 득점이 됐습니다. 뭐 거의 동시에 맞는 느낌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전세일 심판이 코앞으로 달려와서 봤죠. 노란 공의 움직임을 보시면 확실하게 표시가 나요. 아래쪽에서 올라가면서 네. 맞는. 네. 자, 이
이번에도 뱅크샷으로 가나요? 더블 쿠션인가요? 뱅크샷인가요? 뱅크샷으로 갑니다. 그쪽이 아닌데 네, 반대문을 열고 네. 나왔습니다. 아주 과감한 플레이를 시도했던 임성균 선수. 가까스로 장쿠션 쪽이 보였기 때문에 그 공을 선택을 했는데요. 네. 공격 방법은 아주 좋았습니다. 뱅크샷과 1점짜리 섞어서 석점을 보탠 임성균 선수 2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뱅크샷도 한번 봤습니다만, 네, 1점짜리로 가네요. 이목적구 위치가 상당히 좋았죠. 네. 뱅크샷을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형태의 그런 배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바꾼 거고요. 원뱅크 넣어치기로 갑니다. 너무 태우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3로 바로 오, 성공. 네. 네. 자, 최대한 분리가 많이 일어나진 않았는데 네. 워낙 부드럽게 쳤기 때문에 바로 네,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바로 봤어요. 박준영 선수의 특징적인 그 스트로크의 스타일을 보면 예. 조금 부드러움으로 득점을 가져가는 그런 유형의 선수인 것 같아요. 예. 1세트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그랬고 부드러운 쪽은 굉장히 촘촘하게 잘 치는데 탄력을 줘야 되는 공들은 탄력이 약간 부족해서 놓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평상시엔 두 개가 다 자연스럽게 잘 될 텐데. 예. 사실 그 두 가지 다 잘 칠 수만 있으면 뭐 거의 정상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하나라도 잘 되면 다행이죠. 그렇습니다. 리버스 공격. 이거 이번에도 물론 뭐 단장으로 갔어도 힘이 없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도 이제 예. 일목적구가 생각보다 두껍게 맞으면서 힘을 좀 뺏긴 건데요. 회전을 많이 주고 치는 저런 공의 경우에 특히나 일목적구와 내공과의 거리가 멀었을 때 네, 노리는 정확한 두께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공도 멀고 각도 좋지 않고 넣어치기가 나올까요? 자, 지금은 넣어치기가 네. 아닌데요. 바운딩 넘칩니다. 회전을 좀 억제해서 마이너스 회전을 좀 주면서 쳤는데 예. 바운딩이 너무 컸죠. 자, 오히려 1세트보다도 경기력들이 더 지금 안 살고 있어요. 선수들은 1세트를 그래도 비교적 잘 넘겼다 생각을 하고 이제 2세트부터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답답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야. 자, 좋아요. 네. 보통 이런 공 5&하프를 많이 쓰지만 네. 1, 2목적구가 3쿠션 근처에 있는 거랑 3쿠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랑은 또 완전 똑같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선수들은 오래 계산을 하지 않아도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잘 숙달이 돼 있네요. 빗대치기. 자, 좀 느슨해 보이는데요. 이런 공은 지금 집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건데요. 어떤 점에서 뭘 놓쳤을까요? 지금 비껴치기 같은 경우 이제 두께도 뭐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예. 앞공과의 두께가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지금 장점의 높낮이가 하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가야 되는데 네. 자, 조금 탄력적으로 갔다 안 맞았을 경우에 공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 조절이 또 들어가는 거죠. 약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고. 네. 하지만 콩을 이제 챙겨가지 못하는 박준영 선수. 머릿속에 생각이 많다 보면 예.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샷이 나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부드럽게 잘 터치를 해서 박준영 선수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 아쉽네요. 2점짜리. 오히려 이제 첫 번째 공이 뒤쪽 면을 맞춘다라는 느낌으로 들어가야 되는 공들인데 네. 그 면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빨간 공 오기 전에 득점. 임성규 선수가 이제 1세트 때도 앞서 가다가 의외의 한 방을 맞았는데 예. 자, 또 그런 실수가 또 되풀이되면 안 되겠어요. 자, 이거 키스가 어떻게 빠질까요? 먼저 파박하고 빠져나와야겠죠? 키스를 빼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이목적구 위치가 조금 더 위쪽으로 있다면 내공이 확실하게 먼저 빠져나가야 되는 공이고 예. 이목적구의 위치가 지금 조금 애매했어요. 예. 늦게 나오자니 키스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치였고요. 네. 먼저 보낼 수도 없고. 네. 먼저 보내면 뒤로 넘치는 공이었거든요. 그렇죠. 박준영 선수 10이닝 그동안 쌓은 점수는 5점. 하지만 비껴치기 어렵지 않게 잡아내면서 다시 따라붙습니다. 자, 이제 찬스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비껴치기 회전이 최대한 잘 들어가줘야 됩니다. 네, 진행 좋아요. 네. 지금 뭐 위에서 본 그림으로는 회전 좌우 회전은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공은 각을 잘 만들어서 정확하게 갔습니다. 이제 위에서 본 그림일 때와 예. 또 사실 그 좌우에서 볼 때의 그림은 높낮이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중계를 할 때 위에 있는 그림을 보다가 다시 또 현장의 상태를 직접 보면서 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울 때는 한번 다시 또 현장의 선수를 좀 쳐다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점이 어디로 들어갔나를 확인한 다음에 제가 이제 멘트를 해드리는데 네. 생각보다 조금 깊게 들어가면서 연속 득점 2점에서 멈춥니다. 노란 공부터 치자니 걱정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두껍게 많이 끌어줘야 되는 공이고 자 빨간 공 앞돌리기를 선택을 하다니 이게 자신이 없으면 망설이게 돼요. 이거 빠지면 공 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공이 안 가는 쪽으로 치면 득점 확률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안 심리가 있으면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쳤네요. 그렇습니다. 예. 승부를 걸 때는 과감하게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하죠. 네. 타임아웃을 쓰고 침착하게 교통정리 잘하고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연속 득점 기회죠. 쿠션으로 일목적고 먼저 보내고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저렇게 이제 두꺼운 두께로 쳤던 이유 중에도 이제 가장 큰 요인이 이제 키스를 빼기 위한 방법이죠. 네. 두껍게 쳐서 일목적을 먼저 보내놓고 내공은 그 뒤따라서 이제 회전으로 진행이 되면서 길게 퍼쿠션까지 만들어지는 공.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뒤쪽 공간이 좀 수상해요. 네. 네. 이목적구 위치에 따라서 회전의 많고 적음을 조금 또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아직은 살짝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에도
분리시키면서 끌리는 그게 좀 혼합돼서 그렇습니다. 좀 과하게 표현이 됐던 게 아닌가 싶네요. 회전이 조금 살아서 들어갔으면 그러면 이제 파이브 쿠션까지 뒤쪽 공간이 있었습니다만 예. 회전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좀 잘렸죠. 11이닝 박준영 선수. 그래도 이 정도면 비교적 괜찮아 보이는 배치였는데 살짝 길게 넘어가면서 두께가 좀 얇게 나갔어요. 네. 임성균 선수를 압박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임성균 선수 지금 8이닝, 9이닝, 10이닝 공타 없이 계속 꾸준하게 득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칠 수 있는 공들이 상당히 괜찮아요. 자, 투쓰리 코너까지 넣으면 갈 데가 없죠. 앞선 넘치는데요. 하하, 자. 같은 실수예요. 똑같은 실수가 또 나오고 있네요. 예. 지금 이목적구 위치가 저렇게 완벽하게 코너 쪽으로 박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회전을 더 집어넣어서 약간 끌림을 이용해서 투쓰리 들어갈 때 회전력이 극대화시키도록 들어가면 네. 훨씬 더 짧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길게 봤나요? 자, 뒤쪽으로. 뒤쪽 공간. 천천히 굴러가서 네. 네, 득점 성공. 분위기가 어째 1세트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임성균 선수가 후반에 앞섰지만 디테일에서 약간 실수가 나오면서 기회를 넘겨주게 됐고 그 기회를 박준영 선수가 굉장히 잘 살려서 역전을 했는데 세트 뒷심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건 이건 아닌데요. 넘어갈 것 이건 같은데요. 아닌데요. 예. 네. 지금도 두께 미스인가요? 자, 지금 오히려 반대로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흰 공 쪽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빨간 공이 쿠션과 조금 공 하나 정도 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공이 가까우면 컨트롤하기는 더 어렵거든요. 네. 네. 지금 느린 그림으로 보니까 박준영 선수 샷이 좀 아래쪽으로 쑥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게 치는 거에 비해서는 두께가 좀 또 넉넉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더블 쿠션으로 바로 세워서 야, 이 공은 참 네. 멋집니다. 네. 임성규 선수, 자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자신감 있는 공격, 파이팅 있는 공격. 자, 투부터는 이제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각도이기 때문에 자, 저렇게 많이 세우면서 정확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 옆돌리기도 있고 완뱅크 넣어치기 있는데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네. 옆돌리기. 옆돌리기로 가네요. 좋아요. 네. 간발의 차. 자칫 욕심 부렸다가 예. 실수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던 공인데 지금 아마 속으로 굉장히 참았을 거예요. 참아야 됩니다. 예. 네. 자, 치고 싶은 공이 있고 또 쳐야만 되는 공이 있거든요. 예. 될 수 있으면 치고 싶은 공은 안 쳐야 돼요.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할 게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해야 할 걸로. 확률이 더 떨어지는데도 꼭 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 예. 참아야 됩니다. 자, 앞돌리기 대회전 네, 좋아요. 좋습니다. 들어가면서 12점. 자, 빨간 공의 위치도 좋죠. 이 선수들이 같은 1점이지만 쳤을 때의 성취감이 다른 공들이 있거든요. 예. 더 뭐 다른 때의 득점보다 더 조금 나 역시 잘 쳤어 뭐 이런 그런 결과물로 봤을 때 그래서 확률이 떨어지더라도 이제 자꾸 그걸 치고 싶은 거거든요. 예. 지금은 공격이 끊어졌지만 앞선 그 옆돌리기는 공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내가 그래서 잘 참았구나 네. 하는 점에서 성취감이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빨간 공이 단단으로 돌아 나갔다면 키스가 안 났겠지만 아쉽게 여기에서 공격권을 내주게 됐습니다. 12대8 박준영 선수 넉점 뒤지고 있습니다. 앞돌리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공을 치면 꼭 투쿠션 맞더라고요. 컨디션이 안 좋은가 그렇죠? 보네요. 예. 아니 아래 위로 공간도 많은데 예. 하필이면 꼭 직접 맞을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네. 이 지금 공은 사실 이목적구가 짧게 장쿠션 맞고 들어오면
쓰리 쿠션 지점이 굉장히 좀 범위가 넓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한 거예요, 사실. 근데 선수들이 이제 코너로 가는 훈련은 참 잘 돼 있는데 네. 위아래로 조정하는 게 사실 기술이거든요. 예. 자, 2점짜리 이번 공 맞춰냅니다. 네. 14점 세트 포인트까지 순식간에 도달한 임성균 선수. 임성균 선수가 이번 세트에서는 3뱅크를 2개를 성공시켜서 이제 3번째 성공을 했네요. 네, 3번 6세트, 8세트, 6이닝, 8이닝. 네. 자, 이제 13이닝째. 한 번 더 끌어서 만드는 대회죠. 자, 각도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 공을 하단으로 들어갔어요. 끄는 겁니다. 와, 못 끌렸죠? 아, 끌림은 멋있었는데. 자, 대단한 펀치네요. 예. 워낙 또 많이 끌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힘이 좀 빠졌어요. 예, 온몸으로 친 느낌도 아닌데 굉장히 잘 끌리네요. 네. 우리 임성균 선수 보면 체격이 굉장히 왜소하거든요. 호리호리하죠. 네. 아, 근데 정말 효율적으로 당점 전달을 어렸을 잘하네요. 때부터 좀 많이 좀 먹어라 하고 잔소리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예. 자, 키스 빼질 못합니다. 지금은 공격하는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키스는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선택이었다고 봐야 되나요? 네. 대공이 또 이렇게 쿠션 쪽에 붙어 있고 딱 칠 수 있는 방법이 그 두께를 잘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예. 아, 이거 좀 과한가요? 들어가나요? 와, 좋았습니다. 네. 네. 상단의 전적을 많이 주면서 자, 2에서 3로 갈 때 이 곡선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임성균 선수 14이닝의 마지막 한 점. 굉장히 간결하게 탁 쏘면서도 자, 밀림을 잘 곡선이 좀 만들어내요. 과해서 투쿠션 직접 맞을 뻔도 했어요. 예. 이렇게 해서 1세트는 박준영 선수가, 2세트는 임성균 선수가 나눠 갖게 됐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1대1로 동점이지만 임성균 선수는 다시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고지에서 3세트를 맞이할 수 있게 됐네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